일단은 코스피가 2,500을 못 넘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은 밸류가 거의 13배라 여기서 밸류를 더 가기가 쉽지 않다. 이 파란 선을 넘어간 거는 그냥 우리가 구만전자로 미쳐가지고 정신 나갔을 때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의 힘으로 가기 좀 힘들어서 잠깐 지금 제자리 뛰기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밸류를 더 못 주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은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게 실적이 고개를 드느냐는 건데 근데 여기서 실적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여기도 봐. 12개월 선행 PER로 봤잖아. 그러면 여기서 EPS는 뭐겠어? 12개월 선행 EPS잖아. 그죠? 근데 이 이야기 한 지가 벌써 한 2달 됐어요. 그럼 2달 전에 12개월 선행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근데 지금 오늘 3월입니다. 3월 달에 12개월 선행 EPS는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야. 근데 지금 EPS가 떨어지는 원인의 3분의 1은 뭐다? 반도체 때문이다. 반도체가 중국에 안 팔린다는 거거든. 차는 잘 팔려요. 자동차는 뭐 작년 9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지금 사상 최고치거든요. 차는 간단하지 그때 이제 반도체 때문에 못 샀던 사람들이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끌어올리고 했던 이 모든 인플레 시작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차의 생산이 좀 옛날보다 원활해지다 보니까 잘 팔려요.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도 수출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린 자동차보다 반도체가 크고 반도체도 대부분이 중국을 갔는데 중국이 우리가 윤석열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안 팔리니까 안 받는 거지. 근데 그러면 올해 1분기가 우리나라 반도체 최악이랄 거는 이제 거의 이견이 없어요. 왜? 중국도 2월 PMI부터 갑자기 좋아지잖아. 그럼 우리도 더 나빠지진 않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1분기가 최악인데 지금 1분기 끝났잖아. 지금 1분기 마지막 달이잖아. 3월이니까. 그러면 올해 1분기가 최악이면 내년 1분기 좋을 거 아니에요. 왜? 반도체 없이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아무리 중국이 반도체 없이 뭘 하겠어요. 반도체는 지금의 쌀이잖아. 그럼 올해 안 사면 내년에 일단 사야 돼.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은 지나가고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렇잖아. 앞으로 1년이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면 전망도 하루하루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EPS는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높아진다. 반도체가 여기서 또 계속 안 좋아져. 그렇게 계속 안 좋아지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고. 자살하면 그만이고. 그런 것만 아니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반도체라는 건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반도체 없이 뭘 할 수 있나? GPT가 반도체 없이 뭘 할 수 있나? 빅데이터, AI가 뭐예요? AI가. 그냥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특유한 패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데이터를 쌓아야 되죠. 어디다 쌓을 건데? 데이터를 CPU에 넣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만 해도 어떻게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뭔가 패턴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 긁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비가 작살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그 프로세싱을 하는 엔비디아 같은 게 좋겠지만 결국 걔네들도 디램 안 쓸 것 같냐. 그리고 이번에 그 친구가 컴퓨터를 그 아들내미 거 조금 업그레이드 한다고 이것저것 별거 없으니까 너무 좋으면 또 게임할까 봐 그런 거 있잖아요. 싸고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너무 구린 걸 사긴 싫은데 너무 좋으면 나의 목적과 다르게 게임에 빠질까 봐 적정 수준 있잖아. 게임은 안 되지만 원활하게 돌아가는 컴퓨터를 이제 찾아보자 했는데 그게 램도 사고 하다 보니 이게 그 삼성 하이닉스 외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격차나 이렇게 중고시장에서 인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램은 삼성이 금이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한데 나머지는 다 쓰레기 취급을 받는구나. 당근마켓에 내놨더니 삼성 거는 10,000원에 얘는 4,000원에 팔리니까 똑같은 건데. 이런 걸 보면 반도체 없이 살 수 없는데 한국 없이 반도체 할 수 있나? 못해요. 아니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했겠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한 공정을 따라 붙으면 삼성이 위에 걸 거기 블랙 프라이데이로 풀어버리면 얘는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사람 빼가고 해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와도 도구나 환경이 바뀌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런 걸 봤을 때,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면, 지금이 극단적으로 나빠져 있거든요. 반도체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도체만 돌아오면 다른 것들은 별로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EPS가 여기까지 예상이 됐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삼성전자나 그 반도체를 싹 빼면 오히려 1조가 늘었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반도체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출도 돌아오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중국이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반도체를 안 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중국한테 적자를 보고 하니까 더 놀란 것도 있죠. 무역 수지가 적자인 것도 놀라운데, 그게 또 중국에서 나왔다니 더 놀라운 거지.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그 중국이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 산업을 돌리고, 그래서 이번에 PMI가 나왔는데 세부 지표가 5개가 있는데 5개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가 끌어올린 게 아니라 5개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이거는 뚜렷한 회복 신호거든요. 보통 이제 하나가 하나를 왜곡하잖아. 헤드라인만 좋게 왜 우리 코스피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나가고 나머지 애들 다 빠지는데 코스피 높아지는 뭐 그런 왜곡 효과가 있는데 경제 지표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 신규 주문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있는데 그게 모든 항목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뭔가 생산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다는 거는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인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뭔가를 원자재를 제외하고 뭔가 흡수하는 수요 측면의 국가가 아니죠. 공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화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한 게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잖아. 근데 수요가 생각보다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공급도 늘어나면 수요가 죽지 않아도 인플레는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미래, 인플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 서비스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거비도 내려가기 시작하잖아. 그걸 계산해 보면 물가는 내려간다. 근데 랜딩을 좀 높이 할 거다. 그건 이제 뭐 인플레 이런 걸 떠나서 미국에서 굳이 뭐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탈냉전 관련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 세계 그 PCI를 1% 정도 끌어올려놓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아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여줬던 거에서 레벨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결론은 뭐 이번에 물가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시적 효과에 가깝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원하진 않지만 일단 문제는 조금씩 해결돼 가고 있고, 거기에는 한국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저렇게 멈춰 있다가 돌아간다는 것도 어찌됐든 우리한테는 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고무되는 거는 중국에서 저렇게 돼도 우리나라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아주 잘 버텼다는 거죠. 그런 거는 뭐 그래서 올해가 작년처럼 쭉쭉 빠지지 않는 원인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물론 뭐 저는 기왕이면 시장을 좀 좋게 보자는 주의예요. 근데 좋게 보다가 결국에 이제 뭐 처음 올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손절을 하잖아. 손절이든 익절이든. 그냥 아니다 싶으면 일단은 다 좋게 봐. 좋게 봤는데 실제로 좋게 되면은 수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좋게 봤는데 좋게 안 되면 어떡해? 그럼 적당히 잘라버리면 되지. 그럼 틀렸을 때는 조금 잃고 맞췄을 때는 대박 나면 결국에는 늘게 돼 있다. 그래서 시장 뷰는 그냥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면 미련 없이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긍정주의에 빠져가지고 가격이 지금 하방을 가르치고 있는데, 추세가 죽은 게 거의 확인됐는데 그 안에서도 애써 희망을 찾다가 이제 진짜 희망밖에 안 남는 상황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드러커 밀러 아저씨죠. 사실 뭐 버핏이 워낙에 일단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수익률로 보면은 버핏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근데 버핏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딴 건 모르겠고 수익금이 뭐 제일 크니까. 사실 뭐 1년에 뭐 20%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버핏이 1년에 20마다 따박따박 갔을 거겠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계산하기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은 오히려 더 높았던 사람들, 그리고 사실 뭐 돈을 벌면 좋지만, 뭐 말년도 좋지만 꼭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워렌 버핏이 지금 40년 이전생이죠. 꼭 그 나이 때 부자 되는 것보다는 좀 젊을 때, 좀, 뭐 버핏만큼은 아니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시장이 좋을 때는 또 확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럼 그걸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봐야지. 너무 버핏만 보기에는 좀 너무 전형적이지 않나, 뭐, 생각을 하는데, 이 드러커 밀러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는 뭐, 또 수익률로 보면 또 엄청나신 분이죠. 엄청나신 분인데, 이분도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갖고 온 거는, 나는 좋은 투자자는 높은 지능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서 성공한다고 믿는다라는, 뭐 똑똑하고 많이 알고 정보에 빠르고 관련 업계 네트워킹이 있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뭐가 됐든 간에 원칙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돈 버는 방법 많아요. 그래서 드러커 밀러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발장에 신발은 많다. 그냥 자기 발에 맞는 거 신으면 된다는 거예요. 꼭 그걸 다 신을 필요는 없죠. 오늘 뭐 해운대에 모래사장에 놀러 가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하이힐을 신어야겠다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 그죠? 그때 자기가 처한 상황과 거기 자기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돼요. 꼭 저게 뭐 비싸 보인다고 해서 굳이 뭐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어떤 인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원칙이 필요하다. 뭐 원칙이라는 거는 의외로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방에서 오늘도 그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뭐 시장이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목표가를 터치를 하든지 이탈가를 터치하든지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개입하면 안 돼요. 장중 미터기 돌아가고 있을 때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을 안 하는 이유죠. 현타의 시간 안 주잖아.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하지만 전략을 짤 시간을 안 줘요. 계속 돌아가니까 계속 보고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하니까 사람이 더 감정적으로 돼. 그래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장 끝나고 현타의 시간대에 경계하게 이제 줄 딱 꺼놓고 요거 밟으면 익절이든 손절이든 한다 어느 정도. 그리고 장이 멈춰 있을 때 그 선을 올리든 내리든 하면 돼요. 근데 올리든 내리든 그 원칙이 있어야 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을지 테스트가 되잖아. 근데 기분대로 하면은 그냥 감정대로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백테스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원칙이 없다면 사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때 봤던 유튜버가 뭐라고 한 거에 따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잘 돼도 왜 잘 되는지 모르고 안 돼도 왜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개발세발이라도 원칙이 있어야 돼. 그래야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되는데, 근데 그걸 세우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 원칙도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돼. 그래서 저희도 바꿨었죠. 그래서 그냥, 또 드러커 밀러의 말을 또 갖고 오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황소는 이제 불리시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곰이나 이제 베어리시한 이렇게 이제 쇼치는 사람들. 둘 다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제대로만 보면. 근데 돼지는 도축된다. 돼지는 뭐겠어요? 탐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탐욕이라는 게 별로 우리는 탐욕이라고 생각 안 한 것도 탐욕일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어떤 종목을 놔놓고 가버릴까봐 아무리 매도 신호가 와도 안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끝까지 다 먹겠다는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또 겪을 수 있다. 물론 괜히 쓸데없이 사팔사팔 해봐야 그냥 좋은 종목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좋다.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4848의 원칙이 없고 그 4848의 기분대로라 가지고 그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일 때 이야기인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끊임없이 검증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가고 보완을 할 수 있다면 팔 땐 팔아야죠. 그런 거지. 지금 뭐 더워 죽겠는데 지금 뭐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거야. 왜 그래 땀을 흘리고 참고 있어? 괜찮아. 기다리면 겨울이 오거든. 그것도 약간 좀 미련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좀 벗어나도 된다.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근데 왜 못 버냐? 파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자기 팔았을 때 날아갈까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탐욕이다. 그게 다 먹으려다가 아무것도 못 먹게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또 팔지 않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이나 뭐 해당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강세 쪽으로만 보게 돼 있죠.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보고 싶지,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편향이 생깁니다. 편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꼭 테슬라만 말하는 건 아니고, 주식이라는 거는, 테슬라는 회사는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고, 머스크는 아마 스티브 잡스 이후로 가장 인류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개인이라는 거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주식도 주식이에요. 주식은 주식이에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업도 주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누구와 동등하고 다 그렇지만, 만약에 연예 시장이나 뭐 이렇게 프로 뭐 시장에 나갔을 때 몸값 차이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